안녕하세요. 시장의 다양한 시그널을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코너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당 코너를 맡아 진행하게 될 매니저 장한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공유드릴 정보들은 이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2차 가공하여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해당 영상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학습용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주로 가치 분석 혹은 퀀트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이에요. 가치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재무 상태라든지 경제 지표들 이런 거를 통해서 내재 가치를 파악해보는 분석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퀀트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패턴을 파악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퀀트라고 합니다. 이 퀀트라는 것은 알고리즘과 모델을 분석하는 툴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중요시합니다. 다만 퀀트 기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이벤트,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반영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미국 경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리시한 강세적인 결론에 자주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퀀트 기반 자료들의 맹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 내용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투자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센티멘트 트레이더라는 사이트에서 발간된 Risk Appetite is Warning Despite Stocks Rise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랑 투자자들의 심리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불과 2, 3년 전 코로나 상승장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식장 올라가고 있을 때 저도 그렇고요, 모두 다 가자를 외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똑같이 이렇게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시장인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 생각보다 이 가자를 외치는 투자자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수적으로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 리스크 에피타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위험 선호 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수냐면 몇몇 회사들이 이 신용 스프레드, 주식, 외환 변동성, 금 가격, 그리고 방어적인 섹터나 민감한 섹터 이런 자산 상품들 간의 상대적인 성과 그리고 시장 행동들을 분석해서 위험 성향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시티그룹의 매크로 리스크 지수, 그리고 웨스트팍의 리스크 회피 지수, 그리고 UBS의 G10 캐리 리스크 지수 플러스 요 세 가지 지수를 하나로 합쳐서 표준화한 것을 이 리스크 에피타이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위험 선호 지수, 리스크 에피타이트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눈아프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지수 값이 1에 도달한다 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가능한 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해서 0으로 가게 된다 하면은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벙커에 들어가서 통조림을 저장한다 이런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자자들은 점점 더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역행 지표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위험 감수 성향이 극도로 높아져서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선 0.8이라는 임계값을 넘어가게 되면 지나친 낙관 상태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지나친 낙관 상태일 경우 평균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다 상승장을 겪어보셔서 알죠? 이 상승장 모두가 환희할 때 주식시장은 고꾸라졌죠. 자, 반대로 위험 감수 성향이 극도로 낮아져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0.2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지나친 비관 상태를 뜻합니다. 이 지나친 비관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가 났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바닥일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진입하면 큰 이득을 봤을 거고, 모두가 환희할 때 진입하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격언이 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 이 지표도 바로 그런 시장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행 지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인덱스만 보고는 좀 판단이 힘드실 수 있어서 S&P 500 차트와 비교를 하시면서 이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검정색 선 차트는 S&P 500 차트이고요. 아래쪽 차트는 위험선호 지표입니다. 자, 이 위험선호 지표가 지금 굉장히 보기에 불편하죠. 삐쭉삐쭉 많이 튀어나오고 굉장히 변동성도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조금 스무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큰 흐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 구간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네모 표시를 한 구간, 이 구간부터 살펴보시면 시장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우리가 저점에 있는 순간에는 그곳이 저점인 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지표들로 지금이 저점쯤이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시장이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험선호 지표 역시 저점인 경우, 자, 시장이 저점이고 위험선호 지표 역시 저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뒤에 구간도 비슷해요. 시장이 저점, 그리고 지표도 저점이죠. 이런 경우에 동반 상승을 보여준다.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이 충분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동반 상승을 보여주죠.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선호 지표 역시 평균 수치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험선호 지표는 제가 스무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왜곡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구간에서 0.4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이 랠리하는 구간은 어떨까요? 시장이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선호 심리는 높은 구간에서부터 낮은 구간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심리가 되겠죠. 신고가 달성했으니까 더 가겠다 라는 심리와 이제 신고가 달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을까, 조정이 있지 않을까, 매도를 해버려야겠다 라는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고 조정받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랠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피로도, 우리의 불안한 심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는 떨어진다. 위험 회피 심리는 높아지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심리를 반영한 게 이 위험 선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랠리를 하는 구간에서는 위험 선호 지표도 함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간도 잠깐 주춤했었지만 이내 상승을 이어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무딩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실제 지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랠리를 하는 구간에서 지표 역시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가장 최근이죠. 최근 구간에서 S&P 500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수가 충분히 저점이다 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위험 선호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지수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상황일 때는 위험선호 심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승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해당 리포트는 한 가지 리스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구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지수는 분명히 고점 근처인데 위험선호 심리가 25% 이하인 경우, 이후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이 저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죠. 그렇다면 지금 기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넓은 기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왜곡이 있다 보니까 완만하게 표현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97년 12월 17일부터 24년 최근이죠. 최근 9월 20일까지의 차트입니다. 기간을 늘려놓아서 차트가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을 표시를 해봤는데, 자, 대부분의 경우 관찰을 해보시면 위험선호 심리 역시 바닥 구간에서 발견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텍스트로 정리해서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S&P 500이 역사적인 고점, 정고점으로부터 2% 이내에 있으면서 고점 부근에서 랠리를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위험선호 지수는 25% 이하, 수치로는 0.25 이하의 구간일 때 지수는 몇 개월 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주요한 분석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외는 존재합니다. 절대적 지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 구간들을 데이터표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S&P 500이 고점으로부터 2% 이내일 때 위험선호 심리가 25% 이하인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차트의 붉은 점으로 마크된 구간이 바로 이 제목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해당 퀀트 자료에 따르면 총 8개의 신호가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간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1주 뒤, 2주 뒤,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 6달 뒤, 1년 뒤가 되겠죠. 이렇게 기간별로 정리를 해놓았고, 아래에는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승률이고요. 그 아래에는 평균 최대 손실률, 그리고 평균 최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Z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정량화 점수인데, 해당 리포트에서는 제 기억에 사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좋지 못한 성적들을 거두었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하나 싶었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4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반등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크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6.5%라는 큰 손실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005년, 2013년에 캐치된 구간들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0.8%, 마이너스 0.8%에서 시작해서 6.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3년의 경우에는 0.1%에서 시작해서 1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지수가 고점인데 위험선호 심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 이렇게 뭐 데이터를 100% 신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14년 자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4년에는 0.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0.3%, 1년 내내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도 1.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2%로 마감이 되었고요. 해당 기간 내에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18년 역시도 1.2%에서 시작해서 0.7%로 끝나면서 하락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보시면은 1년 내내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0.9%, 6.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4%, 그리고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주를 빼놓고는 1년 내내 저조한 승률을 보였습니다. 평균값, 중앙값을 살펴보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인 대체로 좋지 못한 성적을 나타냈고요. 아래 최대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모든 기간 손실폭이 크죠. 특히 6개월 이후의 수치를 비교해보자면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2%를 감수해야 하지만 최대 수익률은 7.2%밖에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2024년 9월 11일이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도 위와 같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황도 S&P 500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위험선호 심리는 앞서 보신 차트와 같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괴리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신용 스프레드는 넓어지고 있고 통화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금 가격 역시 랠리를 계속하고 있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 리포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이 얼마나 투자하기에 별로인, 손익비가 좋지 못한 구간이라는 것을 다음 자료를 통해 더 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는 딱 해당 시점, 그 날짜로부터, 이 날짜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두 달째 되는 날, 이렇게 특정 시점, 당시 날짜로만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폭과 최대 수익폭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짚어드렸던 05년도 그리고 13년도 요 정도를 제외하면 손실폭 대비 수익폭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의 경우 보시면 1주차 때 맥스 게인이 0.7입니다. 그리고 이 0.7이라는 수치는 3개월이 되기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고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반면에 맥스 로스, 최대 손실폭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0.7% 구간에서만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되는 때에 맥스 게인이 1로 늘어나긴 하지만 이내 맥스 로스가 마이너스 26%로 늘어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3일 시장 참여자들은 마이너스 26.5%라는 손실폭을 각오하고 1%라는 수익을 기대했어야 됐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러프하게 이 데이터표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4년, 15년, 28년, 21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숫자만 좀 짚어보면은 2015년 6월 16일, 그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 보시면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10.9%죠. 반면에 최대 수익률은 1.5% 나왔습니다. 손익비가 정말 좋지 못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2018년 8월 13일도 마찬가지죠. 6개월째 되는 날 보시면은 16.7% 손실을 기록한 대비 최대 수익률은 고작 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째 되는데도 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1년도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 손실을 기록한 대비 2.1%의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손익비가 좋지 않죠. 자, 1년 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수익폭 대비 최대 손실폭이 너무나 커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2005년 같은 경우에도 자, 이 6개월부터 1년 사이의 기간에서만 조금 유의미한 반등이 있었지, 그 이전 상황에서는 겨우겨우 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 손실폭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유의미한 수익률은 아니었다. 1년이 돼서야 좀 유의미한 수치를 보일 수 있었지, 그 이전 구간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손실폭이 더 컸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부터 러프하게 첫 번째 결론을 내리자면 지수가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위험선호 지수가 25% 이하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못한 구간이다. 주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러프한 결론. 가장 최근의 데이터 15년, 18년, 21년 그리고 마침 3년 주기네요. 24년? 어쨌든 이 구간에서 3번 연속으로 6개월 차 정도부터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손실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익폭은 불과 5%조차 되지 않았죠. 이런 추세랑 이런 지표들은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장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리포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구간 동안 분명히 좋았던 자산군도 존재합니다. 제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산다고 다 수익이면 우리 모두 다 부자겠죠. 반대로 시장이 폭락한다고 해도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떤 자산군을 우리 포트에 꾸려야 우리 계좌가 방어가 될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섹터들의 리턴 값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동일한 기준입니다. S&P 500이 2% 이내 정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고 위험선호 지수가 25% 이하일 때 어떤 섹터가 좋았냐, 이 섹터 리턴 값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전 구간에서, 자, 1주 차부터 1년 차까지 전 구간에서 이 스테이플스, 유틸리티, 헬스케어 세 가지 섹터가 전 구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되겠죠. 이 경기 방어 sek터들이 1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은 지표라는 점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대 이후에 지수가 하락했던 시기는 모두 다 인플레이션으로 초래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IT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가 펼쳐진다 하면은 이 섹터들의 리턴값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게 바로 퀀트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도표는 필수 소비재를 S&P 500으로 나눈 값이고 이 수치들이 절대적으로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S&P 대비해서 좋았다. S&P 대비 수익률입니다. 아래 보시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S&P 대비 우위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구간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손실률과 최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봐도 손실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동안 손익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섹터 영역을 넓혀서 이 필수 소비재의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합친 디펜시브 스탁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디펜시브 스탁을 대입을 해봤을 때도 S&P 500 대비 효과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주차 때 75%의 승률입니다. 자, 이 높은 승률을 쭉 유지하다가 한 달 차 때 88%의 승률로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개월 차 때 살짝 주춤했지만 다시 6개월 차 이후에는 75%라는 높은 승률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퀀트 투자라는 것은 꾸준하게 상승해온 S&P 500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반대 증거가 포착되었다라는 것은 무시할 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P 500 가자, 나스닥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시장에 현존하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어적인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이력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40년 동안 발생한 적이 없는 매크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팅의 전망은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퀀트 자료의 흐름과는 일정 부분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기만 하고 있죠. 상승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환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반대로 위험을 경계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점이 어떤 시장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오늘 이 내용을 기회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센티멘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의 좋은 통계만 제시하는 성향이 강한 사이트예요. 그런 성향의 사이트가 이렇게 증시의 부정적인 통계값을 들고 온 것인데 우리 프루팅 팀의 매크로 전망과 좀 부합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전망들, 다른 관점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루팅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프루팅 팀의 시장 관점이 아닌 Risk Appetite is Waning Despite Stocks Rise라는 리포트의 핵심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차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데이터들 그리고 표도 엄청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들 시장 보는 관점이 조금이라도 넓어지셨다면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